안녕하세요, 르트나입니다. 이제 애플의 행사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소식들을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애플 행사일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시간 8월 20일 목요일 애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애플의 9월 행사에 관한 테스트 피드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확인했던 구독자가 빠르게 이를 캡처했습니다. 우선 해당 이미지는 지난 WWDC 2020에 사용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고 스케줄은 9월 10일 10시에 맞추어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업계를 비롯해서 애플 관련 미디어들도 9월 10일에 애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보 유출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회사가 바로 애플인데 이렇게 대놓고 실수로 흘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9월 10일은 작년 행사일과 동일한 날짜이지만 작년에는 화요일, 올해는 목요일입니다. 애플 행사를 최근 5년간 돌아보면 9월 둘째 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작년의 경우에는 iOS 13 베타 7에서 Hold for Release라는 제목과 함께 아이폰 홈 화면 날짜가 들어있는 스크린샷에 날짜가 10일 화요일로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유출한 힌트로 불리웠었는데요. 자, 올해는 9월 8일일까요? 아니면 10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공식 일정은 프레스 릴리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일정이 나오면 또 가장 먼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애플 제품 출시의 단초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제품 등록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는 아이폰 12가 대거 등록되었었죠. 최근 8월 26일에는 아이패드와 애플워치가 대거 등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패드 OS 14으로 작동하는 태블릿 5종이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는 A2072, A2324, A2325, A2428, A2429입니다. 또 추가로 등록된 태블릿은 A2270, A2316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하는 아이패드 에어에 관해서 중국에서 유출된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아이패드 에어에 관한 스페인어로 된 설명서 자료입니다. 무엇보다 아이패드 잠금 해제 방식이 기존 홈 버튼이 아니고 또 페이스 아이디도 아닌 디스플레이 내장식 터치 아이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에게 강력한 기대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잠금 해제 시에는 스크린 하단 부분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애플의 스크린 내장식 터치 아이디가 향후 아이폰에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기존 아이패드 프로 디자인에 맞추어져서 베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내용이죠. 더 이상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C 포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이패드들처럼 매직 키보드 및 호환 액세서리 연결을 위한 스마트 커넥터도 유지하고 있으며 크기는 11인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아이패드 에어는 이번 9월 행사에 소개가 될지 10월 행사에 소개가 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올해 출시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이패드 에어를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모든 아이패드 에어, 미니가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으로 출시된다는 루머가 많이 있어왔고 이렇게 되면서 모두 USB-C 타입 단자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를 모두 적용하면서 또 한 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줄지는 행사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봄에 출시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지난 봄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는 애플에서 AR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출시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일 올해 아이패드 프로가 한 번 더 출시하게 된다면 진정한 토사구 패드 어게인이 다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품은 워치 OS 7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애플워치 6로 A1858을 비롯해서 총 10개의 기기들이 등록되었고 추가로 A1975를 비롯해서 10종이 등록되어서 애플워치 6만 총 20종이 등록되었습니다. 애플워치에 대한 소식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늦가을에 심전도 기능이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애플워치를 구매하신 분들은 새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애플워치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업그레이드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심전도 기능을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애플 제품의 핵심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5G를 지원하는 첫 아이폰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12에 대한 두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노치가 줄어드는 디자인이 아닌 아이폰 10부터 유지되고 있는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노치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출시된다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소식은 아이폰 12 시리즈의 배터리가 11에 비해서 용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A14 칩의 전력 효율성을 기적적으로 끌어내서 용량은 줄이면서 사용시간은 전작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쁜 소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전력 설계를 위해서 애플이 A14 성능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배터리 성능은 이번 아이폰 12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최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12 출시와 함께 아이폰 11 시리즈를 단종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이 아이폰 12 모델에는 충전기와 이어팟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모델을 위한 새로운 20W 고속 충전기를 별도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에 대해서 애플은 이 용감한 선택은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결정으로 키노트에서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아이폰 12는 카메라 성능이 또 한 번 역대급으로 보여질 예정입니다. 아이폰 12 맥스 기준으로 120Hz를 지원하는 프로모션 기능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4K 비디오에서 24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성능이 포함되고 기존에 예측되었던 라이더 센서 디자인이 아닌 3개의 카메라와 작아진 라이더 센서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나이트 모드 기능이 강화되고 노이즈 감쇄 기능, 줌 기능 강화, 빛 뎁스 비디오를 통한 고품질의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슬로우 모션 FHD 240프레임을 아주 즐겨서 사용해 왔었는데요. 4K 240프레임을 지원한다면 이번 아이폰은 반드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이폰 12의 최대 적수로 알려진 픽셀폰의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픽셀 4a의 프리오더가 출시 전에 모두 판매되면서 단번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제품 1위로 등극하였고 앞으로 5G를 지원하는 픽셀 5와 픽셀 4a 5G 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존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새로운 아이폰으로 유입될지 여부는 늦가을까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사고 싶은 게 애플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루트9 채널에서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현명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